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 계속 들고 가야 될지 OX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니온입니다. 히토류 가격 상승 그리고 히토류 이야기, 중국의 히토류 전쟁 이야기만 나면 항상 거론되는 게 유니온이고 실제로 저희 채팅방에서도 오늘 유니온을 통해서 단타 들어갔다, 수익 냈다 뭐 이러신 분들 보였는데 오늘 장중에 상한가, 거래자 부분까지 갔습니다. 이 유니온의 상승을 조금 더 지켜보고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매도할까요? OX로 의견 주시죠. 네, X로 일치가 되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히토류 하면 꼭 유니온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는데 네. 오늘도 뭐 하루짜리 이슈에 멈추게 될까요? 왜 X 의견 주셨죠? 제가 의아한 거는 소장님이 X를 주셨다는 겁니다. 소장님 X 주실 것 같았는데? 요즘 요소수 전도사시거든요. 네, 근데 요소수 관련주인데 왜 X를 주셨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맞아요. 두 가지 다 엮여 있죠. 네, 제가 계속할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간 요인이 세 개가 다 뭉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관련된 2021 이쪽이 미국에서 상원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개인정보 취득을 제한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발언을 했다고 하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다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더 확대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히토류 작전 뭐 이거 나오겠죠. 게다가 또 히토류가 10년 만에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중국의 전력난과 함께 또 중국의 기업 규제들 환경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히토류 가격들이 급등세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제일 눈길이 가는 게 2번 같고요. 가격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변화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유니온이 히토류와 관련된 뭐 생산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과의 어떤 변화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또 세 번째는 앞서 그 요소수 품귀 소식과 함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불스원 유명한 회사죠. 네, 이쪽을 생산하고 있는데 세계 5대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 관련된 브랜드라고 하는데 여기 주식을 갖고 있답니다. 그게 또 부각되는데 세 개 다 합치게 되면 일단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요소수 관련주 이런 쪽에 대한 부각들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강하게 반응은 나왔는데 뭐 기술적인 흐름들과 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000원대 부근이 일단 또 강한 또 저항권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은 상한가니까 가지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네. 내일 정도쯤에 뭐 빠르게 또 10,000원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어떤 미중 간의 갈등은 지금은 또 약간 관세를 상호 호혜 관점 쪽 호혜 호혜 네, 호혜 관점 쪽에서 이제 좀 약간 또 한 발씩 물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은 너무 좀 민감하게 생각한 게 아닐까 싶기 때문에 아마 모멘텀은 딱 두 가지 히토류가 급등했다 그리고 또 요소수 관련된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다 간접적인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움직일 흐름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냥 시세만 이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김민수 대표님이 의아하다고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요소수 전도사로 언제 활동하셨는지 전 몰랐는데. 매일경제신문에서 지난주인가요? 네. 일면 톱기사로 나왔잖아요. 네. 그거에 매료가 돼가지고. 매료가 돼서. 예, 매일경제신문을 구독을 하다 보니까 요소수 전도사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요즘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던데 네. 또 이렇게 어필해 주시네요. 그럼 요소수라는 모멘텀도 갖고 있는 유니온인데 X를 주신 건 이제는 매도할 때가 됐다고 보시는 건지요? 일단은 뭐 전반적인 대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요소수 관련들이 있다 하더라도 요소수를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뭐 이게 지금 상한가까지 갈 만한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분위기상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추격해서 따라갈 만한 요소는 타쿠 요소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온 두 분 모두 다 X 의견 주셔서요.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상한가 마감으로 통해서 내일 뭐 갭상승에 추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새로 나온 뉴스로 다시 접근해볼까? 들어가기에는 이미 과하게 올랐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또 오늘의 급등주 넷게임즈 보겠습니다. 장중에 28% 넘게 올랐고요. 현재는
19,650원에서 급등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루 아카이브가 237개국에서 출시 예정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요즘 게임주들이 신작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강하게 주가 드라이브를 걸거든요. 넷게임즈에 대한 두 분의 판단은 어떤지 OX로 확인해 보죠. 네,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넷게임즈의 신작 출시 기대돼서 말씀하신 거면 최근에 게임주의 흐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뭐 게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이신 김민수 대표가 있으시니까 부연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게임주들이 시장이 핫한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처럼 게임을 잘 알고 못 알고를 떠나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 게임주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5를 좀 드렸고요. 더군다나 이제 신작에 대한 부분들 조금 오늘 좀 과도하게 오르면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게임주들을 벗어나서 다른 쪽에 매매를 한다라는 것 또한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5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에게 좀 더 전문적으로 여쭤보자면 넷게임즈의 신작이 그 위메이드나 혹은 뭐 카카오게임즈의 오딘처럼 흥행할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찬수 소장님처럼 게임주 흐름이 좋아서예요? 소장님이 바뀌셨네요. 우리 소장님이 달라졌어요? 이제, 달라졌습니다. 첫 대사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안 그러신 거 보니까 이제 네. 게임주에 대해서 열린 시각으로 바뀌신 게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이게 넥슨 쪽이죠. 넥슨 계열이고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 뭐 보니까 삼성동 거기에 이만한 또 5개 광고를 했다라고 해서 뭐 뉴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게임이 성공할 것인가 이 부분이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성공을 그렇게 크게는 못하겠지만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하나의 또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게임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학원을 보게 되면은 여자 소녀들을 이렇게 귀엽게 그려서 캐릭터로 애니메이션 막 한 이런 모르시잖아요. 알죠. 아세요? 네네네. 예. 뭐 이런 또 그래서 뭐 뿌띠뿌띠하고 막 이렇게 만든 이런 캐릭터들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학원에서 네. 총싸움하는 거 이런 쪽인데 또 영상하고 보다 보니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뿌띠뿌띠한 게 와닿지 않으셨나 봐요. 뿌띠뿌띠한테 왜 총을 듭니까? 네, 이게 전혀 매치도 안 되고요. 근데 네.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마 일본 쪽. 매니아층. 네, 예. 일본의 한정된 매니아층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예 없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를 받아들이고 게임을 좋아할 수 있는 쪽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는 그렇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쪽이고 또 이게 수집형 RPG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 몰입도가 좋아하는 쪽에서는 또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되 실적으로 특히 다운로드 건수가 예약 건수가 100만 건 정도 되는데 네. 그냥 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뭐 아직 아주 인기가 많다고 보기도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리니지 W가 이제 공개가 될 텐데 내일인가요? 네. 공개되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더 궁금하고 그런 쪽에서 약간 게임주의 여러 가지 한 또 축으로 살짝 움직이는 정도까지. 그래서 아마 지금 주봉을 보다 보니까 직전 고점이 한 21,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있는데 이 정도를 안착해서 움직이는지 아닌지가 또 하나 관건인 것 같고요. 거기를 또 확인하면서 보시되 너무 기대는 크게 갖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블루 아카이브가 학원 도시를 배경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합니다. 읽으셨어요? 다양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총싸움으로 하나요? 아무튼 이 블루 아카이브가 단기간 사전 등록 100만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흥행의 여부에 대해서는 두 분은 약간 의아하지만 일단 게임주 흐름이 좋기 때문에 5로 의견은 일치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OX 확인해 보시죠.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늘장에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소송 취하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지금의 주가는 또 변동성이 큰 상황.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OX가 나뉘어졌는데 지금 주가가 한 6%의 상승만 보여주고 있어요.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으로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김민수 대표님은 이 종목에 대해서 왜 X를 주셨는지 여쭤볼게요. 5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 반대 이야기 먼저 듣고 싶어서요. 앵커님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권리락했죠. 8천억 정도 유상증자하고 권리락되는 날이어서 약간 뭐 싸다라고 볼 수 있는 느낌도 들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인 측면들도 있는데 근데 저 중요한 거는 이제 8천억 정도 유상증자를 해서 어디에 쓰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 3천억 정도는 일단 지금까지 소송에서 고생했었던
몇 년입니까? 이게 상당 한 5, 6년은 넘은 것 같은데 DICC 그러니까 즉 두산 인프라코어 차이나 여기에 재무적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 FI라고 그러죠. 네. 이쪽에 갖고 있던 지분들을 다시 인수하느라고 그러면 이제 돈을 주는 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3천억 정도를 쓰고 나머지 3천억은 차입금 상환하고 나머지 2천억은 기술 개발한다고 합니다. 미래 먹거리 개발 그런 쪽이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면은 이런 굴삭기 관련된 쪽이면 약간 뭐 전기차 쪽이나 뭐 수소 관련된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런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입니다. 지금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한때 중국에서 잘 팔린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올해 초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헝다 이슈 나오고 중국의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약간 흔들리고 있죠. 반대로 만약에 지금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쪽에 강점이 있지 않고 약간 더 글로벌적으로 더 좀 매출 비중이 좀 다양하게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이를 좀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에서 자유롭기는 좀 힘들다는 관점 쪽에서 이 이슈가 좀 지나가고 다시 적어도 중국 제조업 지표나 동향들 또 부동산 경기까지 확인하려고 하게 되면 내년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 차영주 소장님이 차 조심 소장님이라고 항상 조심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오늘은 전혀 조심하지 않는 의견을 계속 내고 계세요. 뭐 종목들에 대한 글쎄요, 뭐 조심해야 될 종목들이 있고 네. 전반적으로 조심을 안 해야 될 종목들이 있는데 게임주를 김민수 대표가 나왔는데 조심하자 그러면 일단 뭐 좀 한 방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일단 좀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현대 두산인프라코어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뭐 그 X 의견부터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런 쪽에 얘기를 했다라면 조금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이게 재무적으로 일단 어떻게 본다라면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현대가 앞에 붙긴 했는데 두산을 떼어낼지 안 떼어낼지는 이제 좀 시간을 좀 지키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이 두산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표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산을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있는데 일단 뭐 그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좀 찾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이제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재무적으로 지금 막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와서 이게 재무적으로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부담을 한 큐에 털어내고 가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어쨌든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털어내고 간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악재를 단기간에 해소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물론 이제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높은 점유율 이것도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신중론이 상당히 그 의미 있게 다가오는 오군이 있는데요. 어쨌든 중국이 현재 지금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개발을 그렇게 과도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상태였다가 물론 헝다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불확실성도 있긴 합니다만 다시 인프라 투자를 밀어붙이겠다라는 방침의 미묘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관심, 현재 주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조금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 주셨습니다. 조심할 종목이 있고 안 할 종목이 있는데 오늘은 좀 안 하는 종목들 위주로 나왔나 봅니다. 의견이 2번 연속 나왔고요. 그럼 오늘 장 종례로는 차영주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또 개인 투자자들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국내 증시, 국내 주식 하기 어렵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시장인 것 같아요. 미 증시와는 또 반대로 갔기 때문인데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또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까요? 쓴소리 좀 해도 됩니까? 예. 오늘 일단 외국인들 매도세,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일단 시장은 좀 빠진 어떤 표면적인 이유, 거기에 이제 FOMC 오늘 밤에 이제 회의가 열리죠.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면 결과가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눈치가 보인다라는 것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카카오페이가 지금 오늘 상장을 하면서 25조를 빨아들였습니다. 시총 25조를 빨아들였고요. 거래 대금의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회사를 쪼개서 상장하는 부분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올해 대여들이 상장한 것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IPO 금액만 올해 20조 가까이 됐습니다. 이 시총이 거의 100조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IPO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업들을 이제
쪼개서 이제 키워 나간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 버린다라고 과거에 말씀드렸는데 고만고만한 회사를 4개나 막 이제 상장을 시키면서 자금을 빨아들였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의 요소다. 미국 같은 경우 회사를 합치는데 우리는 회사를 쪼개고 있죠. 회사를 쪼개서 그것을 미래 먹거리라고 해서 시총을 키워가고 있다. 글쎄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카카오페이 쪽으로 또 신규 상장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렸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의 지수 상황 보시면요. 코스피는 1.28% 내리면서 2,974.9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함께 밀리면서 오늘 코스피 내 대형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었고요. 코스닥은 0.44% 내리면서 전거래일보다 4.49포인트 하락한 1,004.95포인트 지납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오늘장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경제TV가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수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현재 N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을, 원달러 환율은 0.56%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 보시면 특히나 오늘 코스피 내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온 것인가 했는데 어제 오늘 시장을 밀어내리면서 같이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0만 5,500원에서 1.86% 내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7만 7천 원에서 빨간불이 켜졌고요. 6위부터 10위권 안에서는 LG화학이 좀 크게 밀렸습니다. 배터리 소재주보다는 셀주들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은 또 어제 화재 사고가 보도되면서 78만 5천 원, 5%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보다 1% 넘게 밀리면서 2,975.7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44% 내린 1,005선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테이퍼링을 공식화할 텐데 이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불안한 투자자들은 일단 팔고 보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사실 다했습니다. 외국인이 4,845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은 3,947억 원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8,54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94억 원의 매도, 기관과 함께 매도했는데 외국인은 418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프로그램에서도 매도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선물 시장도 매도를 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오늘 소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이 부진한 시장 안에서도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뱀의 3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코프로는 15.71% 오늘 장중에 20% 가까운 급등을 보였고요. 에코프로비엠도 5.2%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고평가 논란이 계속 따라다니는 2차전지 소재지만 실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만한 종목들이 없다라는 걸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에코프로는 다시 전고점까지 바짝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상장된 카카오페이 종가 볼게요. 7%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더블,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2배에서 시가가 형성이 됐고 살짝 주춤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분봉으로 변동폭이 큰 모습 보여줬는데요. 시총 25조까지 올라왔습니다. 단숨에 훌쩍 뛰어오르면서 19만 3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현대건설 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가격이 88,100원 수준으로 확정이 되면서 오늘 현대건설 우선주가 다소 크게 밀렸습니다. 하한가까지 가면 108,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최근에 건설주의 3분기 실적 다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불안감도 최근 건설주들에 대한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에 대한 한 줄 평 그리고 마감 종례 차영조 소장님께 들어볼게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김민수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네,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네, 그냥 일단 지금 시장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락가락하는 외국인 속에서 그냥 뒤통수 계속 맞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주식하면서 뒤통수 다 벗겨질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변화를 보게 되면 한 이틀 동안 선물 한 10,000개씩 계속 사더니 그래서 시장을 좀 끌어올릴까 싶더니만 오늘 하루에는 또 그중에 반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진짜 추세적으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물이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현물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장의 한계. 그런데 그 와중에는 외국인들 선물이 거의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욕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또 금리가 살짝 안정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FOMC나 그리고 한국은행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매파적일 것이란 부분들. 그리고 또 오늘은 환율마저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1,180원에 들어간 환율까지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내일은 당장 또 FOMC 회의 결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지금 미국이 계속 신고가를 올라왔던 자리다 보니까 약간 이에 따른 부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하나의 오늘 우리 시장에 반영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이벤트 이것저것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들인데 이를 잘 소화하고 다음 자리로 갈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락가락 외국인 그리고 이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우리의 뒤통수가 벗겨질 정도로 많이 힘들다. 가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참 수급이 문제네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 종목을 잘 골라본다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분에게 내일장도 미리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무엇을 봐야 될지 내일장 미리 보기 종목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숨겨진 LFP 관련주 그리고 화물 대란이라고 적어주셨는데 화물 대란이 지금 뭐 쭉 이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컨테이너선 이야기도 있고 또 오늘 채팅방에는 요소수가 부족하면은 사실 뭐 화물차들 특히 경유차들의 경우에는 이걸 못 넣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 화물 대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라고도 여쭤봤는데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갖고 네. 오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LFP 관련주는 왜요? 네, 원래 LFP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이 회사는 자회사 투자 잘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지만 자회사 투자를 잘한 종목이다. 네. 네, 두 분의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과 유일에너테크에 눈여겨보겠다. 이 종목을 미리 담아보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뭐 요소수 대표적인 주자다라는 것은 뭐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 뭐 아까 여담삼아 말씀드렸던 게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지가 벌써 열흘 가까이 되는데 주가 움직임은 없었어요. KG케미칼 정도만 좀 움직이고 나머지 주가는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 이제 모든 방송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부터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이 국내 요소수 시장의 50% 점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요소수의 90% 이상을 중국에서부터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 요소에 대한 통관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중국도 현재 석탄에서 요소수를 추출을 하는데 석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암모니아에서 이제 요소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도 현재 요소수가 부족한 상황이라 요소에 대한 수출을 지금 막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뒤늦게 현재 이 분야에 이제 그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그 우리나라 전체 경유차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나온 차일수록 요소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요. 요소가 없이 운행하게 된다면 출력 저하로 엔진에 무리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화물 파업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물량이 멈출 수 있다.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화물 트럭이 약 330만 대인데 200만 대가 멈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도 오다가 이제 기름을 넣었는데 네. 주유소에 안 보던 문구가 있어요. 요소수 없음. 아, 진짜요? 예. 그런 부분 이 문구가 써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주유소가 많은 거리에서 제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롯데정밀화학이 크게 이익을 볼 것은 아닙니다. 생산을 못 해내기 때문에. 하지만 관련주로서 대장주로 뽑으라면 롯데정밀화학을 뽑을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 접근은 요 이슈에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 롯데정밀화학을 눈여겨보고 매수 타이밍을 살펴보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격으로는 그럼 내시가 매수 가능할까요? 예, 지금 현재 오늘 91,400원 정도에 끝났는데요. 목표가는 뭐 10만 원 뭐 아무래도 벽을 좀 부딪힐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손절가는 85,000원 움직이기 시작한 가격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9만 원 부근에서 적절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의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가 85,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원래 LFP 쪽에 관심이 없지만 이 회사는 자회사에 투자를 잘했다라고 하면서 유일에너테크를 갖고 오셨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회사를 갖고 있나요? 예, 숨겨진 거 찾아다니는 스타일인데요. 네. 일단 2차 전지 자동화 조립 장비 회사인데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가 제영택이라고 있습니다. 친구 이름 같은데요. 네. 12를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하는데 더 늘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하는 게 지금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국내 유일의 탄산 리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탄산 리튬은 LFP 배터리에서 가장 많은 원가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FP 시장이 커지면서 탄산 리튬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최근에 아까 이어졌던 유니온 히토류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쪽도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산하는 과정 쪽에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LFP를 배터리를 또 개발하겠다. 그러면 더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국내 유일의 생산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 GM, LNF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 가능성들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업체 지금 폐배터리 진출한 회사들 지금 대여섯 개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흑자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 20%대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핫한 쪽이죠. 폐배터리, 탄산리튬과 관련된 LFP 이쪽을 투자를 했다는 모멘텀이 주가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오히려 실적도 올해는 좀 흔들리지만 이런 변화와 함께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 위치상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자리인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보게 되면은 지금 17,000원대 초반대에서 이제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런 또 LFP 관련된 모멘텀들이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적어도 지난 고점대 영역 한 2만 원대에서 2만 3,000원대 안쪽까지는 한 번 더 시도가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지금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확보가 되는지 그런 걸 일단 보시면서 신호는 아마 18,900원, 19,000원대가 안착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 거래량 터지게 되면 일단 추세가 다시 돌아가는구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직전 저점대 16,500원대 이탈하면 그냥 짧게 손절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들었습니다. 16,500원. 하지만 목표 주가 23,000원까지 바라보겠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2개의 종목까지 마무리 봤고요.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